죽은 사람이 집이 왜 필요해? 장례식장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정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남자에게 쏠렸죠. 태석이 말이 맞아. 니네 엄마 장례식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말 듣는 게 좋을걸? 오빠, 빨리 해. 여기 공기 너무 탁하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옷차림의 그녀는 태석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다음 달에 너도 장례 치르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자 한지은은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죠.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하루의 쉼표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감사한 마음 전달할게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흘 전, 한지은은 대학병원 중환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은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서분이와 창가에 서 있는 남편 민태석이 있었습니다. 태석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은은 남편을 힐끗 보고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서분이는 지은의 친정엄마였습니다. 65의 나이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였죠. 지은이 어렸을 때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엄마의 모습이 지은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지은이 침대 옆에 앉자 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죠. 분이는 창가에 서 있는 태석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죠. 지은아. 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베개 밑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죠. 이거 상가 건물이랑 집 문서야.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담긴 문서들이었죠. 창가에 서 있던 태석의 시선이 순간 봉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죠. 엄마, 이걸 왜? 들어, 끝까지. 분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면 안 돼. 시댁 식구들한테도, 태석이한테도. 지은은 당황해서 남편 쪽을 쳐다봤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지만 귀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엄마, 무슨 소리야? 태석이는 내 남편인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들은 몰라.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석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7년? 그게 뭐가 길어? 분이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 아빠랑 15년을 살았어도 그 사람 속을 다 알지 못했어. 창가의 태석이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죠. 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약속해. 이 문서들 내 이름으로만 지킬 거라고. 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절대 넘기지 마. 지은은 남편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태석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약속할게. 잘 들어뒀어? 응. 그럼 됐다. 분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잘 살 거야. 분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강한 애야.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그날 밤, 서분이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창가에 서 있던 태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죠. 사흘 후, 장례식장 입구에 고 서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힘없이 답례를 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봐. 누군가의 속삭임에 빈소 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죠. 입구에 세 사람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60대 여자 오말순, 지은의 시어머니였죠. 한복도 아닌 평상복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민태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상복은 입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태석의 팔에 매달려 들어왔습니다. 최유라였습니다. 진한 아이라인, 붉은 립스틱, 장례식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화장이었죠. 검은색 원피스지만 깊게 파인 가슴선과 짧은 기장. 조문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설마 상주 남편이랑. 수군거림이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석 씨, 저분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아내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죠. 오말순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에휴, 답답해 죽겠네. 오말순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영정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와? 상주 앞에서.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말순은 영정 앞에 절을 하는 대신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어머님, 절이라도 하셔야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오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집 사람한테 무슨 절을 해?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최유라가 태석의 팔을 잡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석 오빠, 냄새 진짜 싫다. 유라의 목소리는 높고 경망스러웠습니다. 향 냄새가 싫다는 투였죠. 저분은 누구세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유라를 가리켰습니다. 회사 동료 최유라예요. 유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문상 왔어요, 언니.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도발적이었죠.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근데 언니, 장례식장이 너무 작지 않아요?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유라 씨,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 장례식은 호텔 식장에서 하던데. 유라가 키득거리며 태석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석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말순이 영정사진 옆 탁자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봐요, 한지은. 네, 어머님. 너희 엄마 재산 얼마나 돼?
조문객들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물어보는 게 언제 물어봐? 오말순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상가 있다며? 집도?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시댁에서 저러기 있나?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엄마 영정 앞에서 그런 말씀은. 영정이 뭐가 중요해? 태석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갔죠.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태석은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 빨리 처분해. 태석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석은 대답 대신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영정 사진을 향해 발로 찬 것입니다. 영정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쨍그랑 금이 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바닥에 떨어진 엄마의 영정을 바라봤죠. 금이 간 유리 너머로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엄마. 지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르륵. 지은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유라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시원시원하네. 오말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조문객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가보시죠. 다른 조문객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둘씩 조문객들이 빈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엄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충격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로 유라는 태석의 팔에 매달려 킥킥거렸습니다. 오말수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빈소에는 지은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친정집 방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장, 작은 화장대, 정갈하게 정돈된 이불. 엄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독서용 안경. 엄마가 매일 끼고 신문을 보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렌즈에 묻은 지문이 아직 선명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영수증, 메모지, 전기세 납부, 가스비 납부, 식당 임대료,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옷장을 열자 검소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옷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죠. 뚜껑을 여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은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뒤편에 엄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우리 지은이 7살. 처음으로 혼자 신발 신었던 날. 우리 지은이 12살. 반에서 1등했던 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날짜와 기억을 적어둔 글씨. 지은은 사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문서들.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집 등기부등본, 통장, 건물주 서분이, 소유자 서분이.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지은은 옷장 뒤편에 설치된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지은의 생일이었죠. 삐삐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문서들을 금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킬게 엄마. 금고 문을 잠그고 다시 옷들로 가렸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밤 11시. 아파트 거실. 지은은 식탁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늦어도 9시엔 들어왔는데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1번, 2번, 3번. 모두 신호만 가고 끊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왔어요? 지은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태석은 대답도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회식이었어요? 응. 짧은 대답. 태석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그럼 물이라도. 됐어. 태석이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무뚝뚝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석은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꺼. 지은은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시어머니 오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말순은 대답도 없이 거실로 들어왔죠.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게요. 됐어. 오말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반찬이야? 네. 된장찌개만? 이것밖에 없어?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뭐하니? 오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밥이나 제대로 해야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준비할게요. 아니, 됐어. 먹기 싫어. 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석이는? 아직 씻고 있어요. 씻고 있으면 깨워야지. 오말순이 안방 쪽으로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태석아, 일어나. 문이 열리며 태석이 나왔습니다. 엄마, 왜? 밥 먹어라. 알았어. 태석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말순도 함께 앉았죠. 지은은 국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오말순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싱겁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석아, 너 이렇게 먹고 다녀? 괜찮아, 엄마. 괜찮긴.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하네. 오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에휴, 못 먹겠다. 그리고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뭐하니? 집안일 하고 있어요. 집안일? 이게 집안일이야? 오말순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먼지도 쌓였고 정리도 안 됐고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제대로 하든가. 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석아, 엄마 먼저 간다. 응, 엄마. 오말순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면 안 돼.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말순이 들어왔죠. 어머님? 지은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앉아. 오말순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합 비서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이혼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혼한 올해야. 근데 배에서 소식이 있어? 오말순이 손가락을 세며 말했습니다. 넌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며느리야?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그게 무슨 노력이야? 오말순이 비웃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죽으라는 거야?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이미 끝났어. 태석이는 이미 마음 정했어. 오말순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아, 지은이한테 말해줘. 오말순이 휴대폰을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석 씨, 엄마 말대로 해. 태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합 비서 사인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맞지? 우리 아들 의사야. 싫어요. 이혼 안 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오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자식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무슨 권리?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라가 오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오, 왔어? 앉아. 오말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곧 이 집 주인이 될 사람인데. 유라가 소파에 앉으며 반지를 내보였습니다. 태석 오빠랑 곧 결혼할 거야. 말도 안 돼. 말이 돼. 아주 잘 돼. 오말순이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쁘다. 우리 며느리. 저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못했잖아.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인정해, 언니. 넌 실패작이야.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뭐긴. 태석 오빠의 미래 부인이지. 유라가 일어나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언니 친정엄마 상가 알지?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랑 그 상가 원래 우리 거야. 유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석 오빠랑 결혼하면 당연히 재산도 같이 가져오는 거잖아. 오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애들 결혼하면 필요한 거니까. 지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쳤어. 미친 건 언니야. 유라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순순히 사인하고 나가. 싫어. 지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비리리릭. 이 미친년이. 오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내 재산이야.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절대 안 줘. 안 준다고? 유라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연이. 나. 지은이 유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라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그쪽이 먼저 잡았잖아. 지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내 집? 유라가 킥킥거렸습니다. 곧 내 집이 될 건데? 꿈깨. 나가라고. 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은, 너 지금. 어머님도 나가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오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오말순이 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야, 가자. 저런 애 상대할 가치도 없어. 네, 어머님. 유라가 나가면서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언니, 후회할 거야. 안 해. 절대 안 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포기 안 할 거야. 절대. 이틀 후, 지은은 산부인과 진료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약 확인서가 들려 있었죠. 정밀 검사 결과 상담.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은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지은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지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지은님은 임신에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난소 기능, 호르몬 수치, 자궁 상태 모두 정상이에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또래 여성분들보다 건강한 편이시고요. 지은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우자분은 검사 받아보셨나요? 남편요? 네. 불임의 원인은 여성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 요인이 40% 정도 됩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네. 적어도 한지은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분께서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은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럼 태석 씨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은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청담 산부인과 상담실입니다. 지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4년 전에 민태성님과 함께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어서요. 네. 그때 검사 결과 통보를 못 받으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지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년 전, 태석이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었죠. 우리 둘 다 검사 받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태성님 검사 결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정자 무력증과 정자 감소증이 함께 나왔고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그게 네. 불임의 원인은 남성 쪽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년 전 병원에서 돌아온 날 태석이 뭐라고 했었죠? 의사가 내가 문제래. 난 정상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년 동안 7년 내내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못난 거구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오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오말순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태석 씨가 4년 전에 병원 검사 받은 거 아세요? 오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걸 물어? 아시는군요. 지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결과도 아시죠? 무슨 소리야? 오말순이 눈을 피했습니다. 불임 원인이 태석 씨였다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너 지금 대답해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어머님, 알고 있었어. 오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태석이가 문제 있는 거 진작부터 알았어. 지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긴 어떻게야. 오말순이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이 상처받게 할 순 없었어. 그래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너야 뭐 어때? 오말순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는 며느리잖아. 아들보다 중요해?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에요, 어머님. 7년 동안. 그래, 7년. 그게 뭐 어쨌다고. 오말순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이제 상관없지. 상관없다고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 망쳐놓고 상관없다고요? 망친 건 너야. 오말순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인생이야. 그건 태석 씨 문제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오말순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오말순이 돌아보며 냉소했습니다. 세상에 그거 누가 믿어주겠어?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증거가 있어요. 병원 기록이. 기록? 오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4년 전 기록?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만이지. 오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포기해. 너는 이미 졌어.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태석도 알고 있었고 오말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면서 지은만 괴롭혔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누가 비겁한 인간인지.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죠. 엄마, 이제 알았어. 지은이 영정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때였습니다. 철커덕.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누구 허락받고 들어와요? 지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허락? 유라가 킥킥거렸습니다. 곧 내 집인데 무슨 허락? 미쳤어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열쇠 복사했지. 유라가 손에 든 열쇠를 흔들었습니다. 태석 오빠가 줬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요. 나갈 건 언니야. 유라가 서류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러 왔어. 무슨 마무리? 유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산 이전 서류. 위임장도 다 준비했어. 지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명란에 한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위임장이잖아.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가 알아? 서명 비슷하게 잘 썼는 걸. 위조예요. 범죄라고요. 범죄?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증명해봐. 어차피 내일이면 등기 넘어가는데. 지은은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더 빨랐습니다. 서류를 낚아채 가방 속에 집어넣었죠. 찢어봤자 소용없어. 사본 여러 개 있거든. 유라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서류는 어디 있어? 무슨 서류요? 등기권리증. 엄마가 준 거. 유라가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어디 숨겨뒀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안 알려줄 거야? 유라가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내가 찾으면 되지. 거기 손대지 마. 지은이 유라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지은을 밀쳐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옷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어디 있을까? 유라가 옷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금고, 아니면 서랍? 그만해요. 지은이 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가 지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그리고 옷장 뒤편을 살폈습니다. 금고가 보였습니다. 오, 여기 있네. 유라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손가락으로 번호판을 눌렀습니다. 삐. 틀렸다는 소리. 생일? 아니면 다시 눌렀습니다. 삐. 또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아, 짜증나. 유라가 금고를 발로 찼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유라가 일어나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줘. 싫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야? 유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이야. 비밀번호. 절대 안 알려줘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 유산이에요. 당신 줄 수 없어요. 유산?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죽은 사람 재산이 뭐가 중요해? 엄마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 그 늙은이?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었잖아. 죽은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 닥쳐요. 왜? 사실이잖아. 유라가 거실로 걸어가며 영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 이제 없는 사람이야. 그만. 언니도 곧 따라갈 거면서. 유라가 냉소했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안 나가는데? 유라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쩔 건데? 지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불러요. 불러봐. 유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석 오빠 약혼녀라고 하면 끝이야. 약혼녀면 뭐예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건 범죄예요. 범죄? 유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나도 신고할까? 위조 문서 만들었다고. 제가 언제? 아까 내가 가져온 위임장. 유라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언니가 찢으려고 했잖아. 다 동영상 찍었어.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집하면 언니가 만든 것처럼 보이겠지? 유라가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겨. 그럼 깔끔하게 끝나. 안 돼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유언이었어요.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유언? 유라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죽은 엄마 따라가라. 유라가 식탁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쾅! 식탁이 넘어가며 위에 놓인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컵, 접시, 그리고 엄마의 영정 사진. 와장창, 영정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엄마.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정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켜봐. 지은이 영정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대지 마요. 방해하지 마. 유라가 지은을 밀쳤습니다. 지은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영정 사진을 밟았습니다. 하이힐로. 쩍! 액자 유리가 더 깨졌습니다. 엄마의 얼굴 위로 유라의 구두가 지나갔습니다. 앗!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영정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일부러 짓밟는 것처럼 현관문 앞에 선 유라가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생각해도.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영정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손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진 위에 선명한 구두 자국.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은은 영정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 엄마를 밟은 그 여자. 엄마의 유산을 훔치려는 그 여자.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액자 유리를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닦아냈습니다. 엄마 봐. 지은이 영정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안 당해. 반드시 지킬 거야.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죠. 증거자료. 지은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 시어머니 대화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넌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며느리야? 오말순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지은은 파일명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날짜,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두 번째 파일. 유라 협박 녹음. 그 상가 원래 우리 거야. 순순히 사인하고 나가. 유라의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 태석 통화 녹음. 이혼아 비서 사인해. 깔끔하게 정리하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지은은 파일 목록을 내렸습니다. 현관 CCTV 영상. 며칠 전 유라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모습, 금고를 뒤지는 모습, 영정을 밟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메신저 대화. 태석과 유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태석 처리 다 됐어? 유라 응, 위임장 만들었어. 내일 등기소 갈게. 태석 고생했어. 끝나면 같이 여행 가자. 날짜와 시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언 녹음. 병원 중환자실에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면 안 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절대 넘기지 마.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죠. 오전 10시. 법률사무소 정의. 지은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 예약하신 한지은님 맞으시죠?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유산, 시댁의 이혼 강요, 내연녀의 재산 갈취 시도, 위조 위임장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지은이 USB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을 봤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읽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병상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단 재산 보전부터 하시죠. 재산 보전이요? 네. 상가와 집 명의를 임의로 못 바꾸게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단 침입과 재물 손괴도 해당됩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으니 입증도 쉽고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먼저 재산 보전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고소장 접수하고요. 다 가능한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은님 잘 준비하셨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보전 가처분 결정 났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가와 집 모두 명예 변경 금지 조치 들어갔어요. 정말요? 네. 이제 아무도 임의로 못 건드립니다.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도 연락 왔는데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유라 씨가 위조 위임장으로 등기 시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이요? 네. 저희가 미리 통보해뒀거든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현장에서 제지당했고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실 등기 이전 완료됐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한지은, 상가 건물과 집 모두 지은의 단독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죠.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한지은님 재산입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지은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켰어. 약속 지켰어. 법무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죠? 네. 하지만 해냈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지은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핸드백 속 등기부등본.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 이제 지은이 지켰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지은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악인들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증거는 확보했고, 법은 지은의 편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복도, 지은은 변호사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판결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최유라 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요? 네. 초범이라서요. 하지만 벌금 3천만 원 추가됐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전부 유죄 인정됐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라 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구속됐다는 거죠? 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은님 축하드립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민태석은 회사 인사팀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태석 대리님,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뭐라고요?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비리 조사 결과 횡령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유라 씨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줬고요. 그건 제 사생활인데. 사생활?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혼자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재산 갈취 공모,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회사로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짐 챙기시고 나가주세요.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오말순의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말순이 받았습니다. 오말순 씨 맞으시죠? 저는 YTN 기자입니다. 기자요? 며느리 재산 갈취 시도 건으로 취재하고 싶은데요. 오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취재는 무슨? 법원 판결문에 오말순 씨 진술도 포함돼 있던데요.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불임 사실을 알고도 며느리에게 책임 전가했다는 내용이요. 그건 인터뷰 가능하세요? 딸깍. 오말순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번호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오말순 씨 MBC입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JTBC에서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오말순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도 울렸습니다. 초인종도 울렸습니다. 오말순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서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오말순은 커튼을 쳐 창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던 오말순은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봤어? 맞아, 뉴스에 나온.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며? 자기 아들 불임인 거 알고도 며느리 탓했대. 세상에. 오말순은 장바구니를 던지고 뛰쳐나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 수군거림, 손가락질, 모든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2달 후, 서울 마포구, 작은 서점 한 채가 문을 열었습니다. 책방분이, 간판에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책장, 아늑한 테이블,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한쪽 벽면에는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는 일상 사진이었죠. 액자 옆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매일 갈아주는 꽃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 개업이야.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든 책방이야.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지은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석 씨랑 이혼했어. 정식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줬어. 당연하지.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못 살겠대. 이사 간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는 집행유예 받았어. 하지만 전과자가 됐지. 지은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냈어. 엄마가 준 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어떻게 싸우나 싶었어. 하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힘준 것 같아. 계속. 딩동. 현관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책방 오픈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이 책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엄마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지은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손님에게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찾으세요? 새 출발에 관한 책이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지은이 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책은 어떠세요?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건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손님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마친 손님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지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다시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켜냈어요, 엄마.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행복할게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 상처를 이겨낸 사람.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 지은은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엄마가 평생 일하던 것처럼. 책방 분위는 그렇게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새로운 인생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책방 분위는 동네에서 소문난 작은 서점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지은은 매일 아침 엄마 사진에 꽃을 갈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야. 어느 봄날 오후, 한 여자가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사장님, 여기 이혼 준비하는 사람도 와도 되나요? 여자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지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여자가 자리에 앉으며 작게 울었습니다. 저 혼자서 싸울 수 있을까요? 지은은 여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정말요? 네. 혼자여도 괜찮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지은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응원할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도 한 사람을 도왔어.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 됐어.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책방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가 이 문을 열 것입니다. 지은은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